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새롭게 진행을 맡은 단국대학교 이희성 교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독감 예방에 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종시 전이면 일원, 전이초수와 전이항교, 비암사 등에서 마을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마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전이 골목문화축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축제 추진위를 구성해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는 사람이 아름다운 마을 전이, 아이와 어른, 기업, 학교 등 모든 주체가 참여해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주요 행사로 전이 홍보관 준공식에 이어 메인 무대인 전이역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마을 주민과 함께 전이 마을 음악제와 어린이 그리기 대회, 골목길과 역사문화 투어, 보드게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원은 제5회 세종 소프트웨어 해커톤 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대회 결과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세종 소프트웨어 해커톤 대회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도구를 활용하여 창작물을 제작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방곡고등학교에서 잘못된 생활습관 교정을 주제로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3인 1팀을 초등, 중등 총 21팀 64명이 참가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1차 심사에서 학생들은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탐구 분석한 문제 해결을 발표하고 2차 심사에서 대주제의 하회 과제 중 그것을 해결하고 1개 과제를 선택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프로그래밍을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건강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두이노, 마이크로비트, 네오소코, EV3, 앱인벤터 등 소프트웨어 교구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세종지역 지역 여성 단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종 YWCA는 정기 이사회를 갖고 KTX 세종역 신설을 기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YWCA 본부에 이어 어린이집, 성인권 상담센터는 물론 세종시 가족센터, 세종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도 현수막을 펼치며 세종역 신설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KTX 세종역은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전략도시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 향후 국회 세종이사당, 대통령 제2직무실 건립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신설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광희 세종 YWC 회장은 KTX 세종역 신설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세종 YWC 또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화상 회의룸에서 세종시 1 생활균형 정책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1 생활균형 전문가, 기업인, 사회, 시민단체, 세종시의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노사, 민정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전 세종지역 1 생활균형 문화확산 선포식 및 우수기업 시상식 이후 세종시장상을 수상한 1 생활균형 실천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준배 경제부시장은 1 생활균형 문화정착을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노력과 기업인의 인식전환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자체, 기업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1 생활균형 문화는 각 사회 주체 간 동시적이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스트리트 센스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대세로 등장한 스트리트 댄스가 올림픽에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예술활동 증명 운영 지침을 개정해 스트리트 댄스 등을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스트리트 댄스 예술인들도 예술활동 증명으로 창작 준비금
생활안정금 융자 등 각종 예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리트 댄스 예술인들도 예술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종시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경기 침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이자율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도시 건강한 미래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건대학교 건축학부에 재직 중이신 박성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건강하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모건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박선규 교수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은 건축재료 및 시공학이고요. 모건대학교 건축학부는 5년제로 되어 있는데 네. 건축 설계를 하는 5년 과정, 그다음에 건축공학을 하는 4년 과정. 저를 주로 건축공학 쪽에 있는 교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세종시 온 지는 2012년에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다음에 2016년부터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한 7년 정도 거주를 한 것 같습니다. 세종에서는 네. 세종시의 시민주권회의라고 있어요. 예. 네, 거기에 건설교통국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세종시 어떤 아파트 분양가 사전 검증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의회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 그런 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신 이제 세종 주민이시고 그렇죠. 또 이제 건축물이라든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가로서 네. 오늘 세종시 도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세종시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종시는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죠. 네. 그리고 잘 계획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주민으로서 살면서 느낀 거는 예를 들면 가족들과 같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같이 얘기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녹지 공간도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래 계획했던 세종시의 어떤 처음부터의 어떤 도시 계획대로 가면 지금처럼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건 없었을 텐데 네. 도시가 약간 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계획했던 어떤 건축물의 높이, 네. 모양 이런 게 아니라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건축물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면서 사람이 밀집해서 살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도시의 어떤 교통 뭐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약간 원래 계획했던 도시보다는 네. 약간 변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도시로서 생활 여건, 특히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좋은, 특히 녹지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용적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밀집된 형태의 공간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네. 교통 문제 등의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도시를 좀 예술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디자인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어떤가요? 글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 정부청사는 용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나름 맞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대로 잘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글쎄요 경관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건축심을 하고 있으니 잘 된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 너무 커 보이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정주 여건 특히 이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에 또 과제들도 좀 남아 있는데 무엇보다도 또 도시라는 기능이 좀 경제적인 또 기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립 기반에 대해서 항상 과제로 남겨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상가 공실률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렇죠. 교수님 또 일본에서 유학도 하시면서 경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걸로 전공을 하지는 않았고요. 예. 일본에서 대신 이제 건축 전공으로자를 봤을 때는 이 공실 문제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왜 생겼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상가의 공실 문제가 생긴 거는 지난 정부였었죠. 지지난 정부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6제곱미터로 이렇게 상가의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걸 풀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세종시 어떤 지역을 보면
뭐 세대당 20제곱미터까지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상가가 굉장히 많이 분양이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LH의 어떤 조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상가의 어떤 그 용지에 대한 상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상한가, 그러니까 상가 용지의 가격 상한선을 없이 그냥 용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규제가 좀 이렇게 완화된 거네요. 일단은 그 세대수 당시엔 대비 그렇게 됐죠. 예, 세대수 대비 적정 상가 수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그 부분을 좀 풀었던 부분들. 그랬던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상한가에 대한 부분도 좀 완화했던 부분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 상가에 대한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입주하는 사람, 지은 사람 이게 좀 가격이 잘 안 맞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어렵죠. 되게 어렵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네, 네, 상가에 대한 수요도 좀 늘리고 네. 물론 이제 분양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규제가 풀린 게 2015년 3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는 경제가 약간 좀 다운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건설 경제를 부응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낙수 효과를 누리는 아하.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나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에서의 어떤 요구 사항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네네. 아무래도 요구를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부분, 건설 그렇죠. 경기 좀 활성화에 대한 부분, 또 지역의 어떤 요구들이 좀 반영된 걸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지금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세종시에 사시면서 네, 이런 계획 도시 뭐 일본의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어떤 좀 방안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예. 글쎄 기본적으로 제가 도시 설계 분야는 제 주 전공이 아니라 좀 그렇지만 예. 기본적으로 도시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존에 있는 도시를 어떤 발전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데는 도로도 그렇고 기존의 재산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세종 같은 이런 도시, 일산이나 이렇게 분당이나 이런 도시들, 이런 도시는 계획적으로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세종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개발될 게 저쪽에 6생활권도 있고 5생활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행복청이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지키면서 하면 앞으로도 세종도 뭐 계속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비법정 도로 관련 분쟁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지역 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연구 모임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있었습니다. 예. 네. 어떤 활동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또 아까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연결되는데요. 예. 사실 집가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촌에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예. 도로가 있고 그게 동네 도로였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개인자가 있지만 예. 개인 소유자가 있지만 거기에 포장해서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 특히 2000년도하고 2020년도를 보면 50배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도로가요. 그러니까 집가가요. 집가가. 땅값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 50배 뭐 10배 20배는 기본이고요. 50배 이른 그런 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마을에 정착해서 사람들 그걸 알아요. 이거는 그냥 다녀야 되는 도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알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외지 사람들이 땅을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식들이 외지에 있는데 상속을 받아요. 이거 내 땅이야. 예. 근데 도로가 나가지고 다녀. 예. 내 재산권 침해돼. 이게 이제 비법정 도로의 문제죠. 다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측량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예, 내가 이제 땅을 사서 예. 측량해 보니 수십 년간 썼던
비법정 그렇죠. 도로가 내 땅인 거야. 내 땅인 거야. 그러면 그 도로 못 다니게 막는 그렇죠, 겁니까? 막는 거죠. 이래서 분쟁이 이제 그렇죠. 세종의 곳곳에서 이런 분쟁이 있군요.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해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법정 모임을 가졌었고요. 네. 근데 이제 요걸 해결책을 계속 찾고 있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임채성 의원이 그 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현재 시의원이죠. 기죠? 예. 네. 그분이 아마 조례도 낸 것 같고 그 뒤에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래서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 시에서 그 땅을 구입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매입을 하면 문제가 그렇죠. 해결이 되는 간단합니다. 그냥 매입하면 그냥 공용 도로로 쓰세요. 간단한데 근데 시에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죠. 이게 한두 푼이냐고요, 이게. 그렇죠. 세종은 지금 아까 뭐 부동산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세종시 부동산이 많이 지금 옛날에 2021년, 22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40% 정도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근데 지가 땅값은요 그러니까 세계 아니라 전국에서 1위예요. 상승률이 아직도. 이렇게 그렇기 비싼 때문에 땅값을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도로로 내주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예. 원래 땅값이 올라도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계시면 그걸 알죠. 근데 이제 외지 사람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땅인데 재산권 행사를 못해. 뭐 이런 게 이제 비법정도의 문제고요. 그럼 교수님 이런 분쟁으로 지금 네. 뭔가 해결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지금 어디 좀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나요? 제일 좋은 거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에 가서 세종시. 그렇죠. 예. 세종시. 그리고 아마 해당 면사무소나 예. 동사무소나 가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서 오시겠죠. 법적으로 뭐 소송을 하고 이러면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죠.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는데 지루한 싸움이군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상대성 같아요. 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보면 또 이게 말이 맞고요. 그 말씀이. 근데 또 이렇게 공동체 어떤 적이잖아요. 이 땅이라는 게 원래 개인 소유도 개지만 같이 공동에 사는 커뮤니티잖아요. 지역 커뮤니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씀 들으면 또 그 사람 말씀이 옳고. 근데 이거는 좀 더 상의를 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연구 모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네. 자, 세종시가 이제 앞으로 발전하려면 인근 도시하고의 어떤 협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KTX 세종역도 지금 충북 오송역하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좀 막 반대를 거세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좀 아까 사회자님 멘트에서 어떤 여성분들이 나으셨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YWC에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좀 예.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지역 이기주의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세종이 살아서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특히 여기 공무원분들을 생각하면 오송에서 내려서 오고 사실 불편하거든요. 네. 사실 여기에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이게 또 여기를 위해서만 국가 정책을 펼 수 없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전시, 세종시, 그다음 충청남도, 충청북도, 예. 그다음 청주시 이런 지역 협의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좀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종시 발전이 타 지역에 있는 기관이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기능을 일부 그렇죠. 유치해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화되기는 좀 어렵겠네요. 다른 지역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계속 합의를 잘해서 지금까지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게 판단이 듭니다. 예,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네. 되려면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시인이나 철학자 요즘은 다양한 인문학적, 예술적 전문가들이 좀 참여한 형태의 도시 그 디자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세종시는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건축을 공부하면서 건축공학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어떤 철학적인 거, 인문학적인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건축적인 어떤 도시계획적인 전공
실력,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런 걸 가미해서 도시를 만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결국 학문이라는 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필라소피로 통합니다. 네. 그래서 PhD잖아요. 예, 닥터 예.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PhD. 물론 저도 PhD로 학위를 받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인문학적. 그러니까 사람은 도시든 뭐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 감성, 그 다음에 철학적 감성. 이렇게 이제 세종시가 도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네. 최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세종시 집값이 가장 그렇죠. 전국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교수님 살고 계시고 또 네. 이게 건축이나 이런 분야로 볼 때 앞으로 부동산 전망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글쎄요,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부동산은 첫째 돈의 흐름, 제가 보기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 이건 어디에도 없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지금까지 건축을 공부하면서 제가 집을 살면서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요, 예. 이게 함부로 되지는 않아요. 아, 이게. 제 주변에도 지금 집 안 산다고 합니다. 이게 되지가 않고요.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집이 한 채거든요. 네. 더 이상 집으로 어떤 돈을 번다는 거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에브리바디 그냥 예. 어차피 살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저는 집값이 올랐다가 떨어졌거든요. 저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그게 큰 부담되지 않지만 그렇죠. 어차피 네. 한 채 있고 그게 살 집이면 큰 한 채, 뭐. 네, 예. 한 채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당분간은 세종시의 집값, 인근 집값도 조금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네. 던져볼 텐데 네, 이게 예정지라고 하는 이제 신도심은 네, 네. 상당히 지금 발전하고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있는 원도심 지역들, 네, 도시의 어떤 이런 격차가 심화되는 모습들 살고 계시면서도 느끼시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참 예. 그게 심리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막 도시화돼 있고 그쪽에 가면 또 옛날에 어떤 농촌의 풍경도 있고. 네. 사실 이걸 상생 협력을 하려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일본에서 제가 뭐 저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간 소개를 하면 예. 6차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농산물을 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그냥 팔면 그게 이제 제대로 콩을 그냥 팔면 그게 제대로 가격이 안 되죠. 그렇죠. 두부를 만들어서 팔고 예. 그다음에 두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예. 그게 이제 1차가 이제 두부를 생산하는 거고요. 그 2차가 두부 공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가공식품. 그렇죠. 이게 2차죠. 예. 2차 산업. 그러니까 3차가 이제 홍보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 매장을 만들. 그게 이제 1, 2, 3차 합해서 그게 6차예요. 예. 예. 이제 그걸 이제 사실은 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도 하고 있고요. 충북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종에서 잘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잘하는 게 이게 싱싱장터라는 거예요. 로컬푸드 정책. 그렇죠. 이건 그렇군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유효하고요, 유용합니다. 그리고 직거래 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게 좀 더 늘려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존에 있는 분들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좀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신도시 사람들과 소비하는 이렇게 가면 이게 세종시가 가장 이상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그게.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그렇죠. 서로가 뭔가 이렇게 조금 경쟁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6차 그렇죠. 산업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상생하는 게 좋겠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좀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예 생활 권역별로 이게 좀 계속 만들어서 아하. 그러니까 다른 뭐 마트도 이런 거 있지만 그런 싱싱장터가 더 활성화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제안까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교수님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예, 너무 출연해 주셔서 짧은데 벌써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한 번 더 출연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네, 지금까지 보건대학교 건축학부 박성규 교수님을 모시고 세종시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세종 인사이드 11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